요즘 투자 재테크 열기가 뜨겁기에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측의 말에 혹해서 어떤 투자 전문 회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명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서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사자인 제가 전부 피해를 입는 부당한 내용뿐이더라고요. 계약서에 하도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겨우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폭언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DB 값을 2배 이상 청구하겠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상황이고 뒤늦게 좀 읽어보니까 아 이거 너무 나한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상담자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은 계약이 체결되면 이걸 되돌리기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계약서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처분 문서라고 정하거든요. 이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성립할지 혹은 언제 성립할지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종료할지 해지할지 사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해제 사유를 충족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해석의 그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좀 꼼꼼히 읽지 않으셔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의뢰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저런 사항들을 이제 꼼꼼하게 기재를 해서 계약서라는 이름 혹은 그렇죠. 약관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두꺼운 계약서를 꼼꼼히 한 줄 한 줄 읽어보고 뭐 서명하기보다는 준비한 쪽에서 이제 앞에서 막 계속 독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 그래요 얘기 설명 들은 걸 듣고 그대로 이제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 게 실제 사례이죠. 네. 참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계약서를 보더라도 갑 누구, 을 누구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사실 이런 부당한 계약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에도 지금 보시면 어떤 계약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이제 보니까 이제 불리하네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고 이게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를 정작 설명을 안 그쵸.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그다음에 그 성격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 보험사 전화를 받고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약관에서 수십 페이지짜리 이제 약관을 보내줘서 보니까 읽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요. 서명을 했는데 뒤늦게 봤더니 거기에 이 경우는 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 경우는 못 받고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보험료도 본인이 설명받은 것과 다른 어떤 사항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보고 너 괜히 가입했네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의 성실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한다거나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들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고객이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조항 강자에게 유리하게 된 조항이라고 봐서 무효다라고 법률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의뢰인분께서 서명하셨다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네.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규제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계약서의 약정 해제 사유에 따라 어떤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약정 해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다가 이제 느꼈던 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채용 전제로 하는 어떤 계약서를 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채용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죠. 고용계약에서 부당하게 뭐 어떤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예정을 했다. 그럼 그 자체는 약관규제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또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금지라는 조항도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강제로 일하게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내용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사인한 그 계약서가 어떤 내용의 계약서인지 좀 네.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해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조항은 무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반드시 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